자, 시작합시다. 미분계수 이제 드디어 이제 미분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죠? 미분 파트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정의인 것 같아. 그렇지? 정의를 제대로 알아주는 거, 정의를 제대로 알아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일단 미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 다음에 그렇지, 결국은 그거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얘들아 진짜로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어디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분 파트부터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분이라고 하는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 얘는 이제 그래프,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완전히 같은 걸로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얘구나. 얘가 의미하는 걸 식으로 옮기면 얘가 되는구나. 두 개는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식의 방향과 식의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방향? 그래프의 방향이구나. 그치?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꼭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일단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일단은 말에서 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말에서 저기는 제가 의미하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었거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함수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여기는 요 구간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 y 값들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는지,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다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올라간 정도들을 다 세고 내려간 정도들 다 세고 올라간 정도 다 세고 내려간 거 다 세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얼만큼 평균적으로 변했는지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걔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x가 이만큼 변할 동안 y 값은 이만큼 변했어요 라고 그냥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x가 이만큼 변할 동안 y가 이만큼 변했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랑 완전히 똑같아지니 여기는 이 이야기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x가 변하는 동안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걔는 결국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의 기울기가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평균 변화율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좀 정리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을 내가 f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의 함수값 이렇게 되는 이 값을 fb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닫힌 구간 AB에서의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율이라고 하는 애는요. 얘는 b-a분의 fb-fa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지? 여기는 얘는 결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a, fa라고 하는 애랑 b, fb를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정도로 해석해 줘도 괜찮겠다. 그지?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 있는 얘 지금 이 의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얘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얘는 기하학적 의미입니다라고 불러요. 그래프에서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지? 지금 같은 현상을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치?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그냥 이걸 그냥 식으로 옮긴 겁니다.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b-a가 되는 거야. 왜? 이 좌표가 b고 이 좌표가 a니까 여기서 이거 뺀 값이 이 길이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길이는 여기는 이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뺀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fb 빼기 fa가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내가 생각해 봤더니 거기는 걔가 식으로 옮겨봤더니 얘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한번 봤더니 이거분의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어떤 거랑 되게 똑같으니까. 그지?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저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랑 의미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거기는 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근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평균 변화율이라는.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저 세모라고 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저 세모라는 걸 델타라고 해요. 델타. 그러니까 그리스어인지 로마어인지 모르겠어. 근데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에서 D를 의미하는 거. D. 델타의 D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D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디프런스라고 해야 되나? 다름, 차이. 그지? 차이를 의미해. 그러니까 변화된 걸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X의 차이, X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델타 X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X의 변화량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다음 델타 Y라고 하는 요 델타 Y라고 하는 건 Y의 변화량이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직선에서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거를 그냥 이 직선의 뭐라고? 기울기라고 했었잖아. 근데 얘가 곡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계산한 결과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X의 변화량이랑 Y의 변화량을 조사한 결과랑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기울기라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울기는 이거는 직선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어느 구간을 어떻게 잘라서 생각해도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다 닮은 도형이니까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저건 직선, 저 직선이 갖는 고유한 성질입니다라고 해서 기울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일 때는 어느 구간을 자르냐에 따라서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값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그 구간에서 여기는 얘 함수값이랑 얘 x값들을 비교해서 이거 분의 이걸 가지고 저기는 얘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식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얘가 델타 x겠지 그냥. 여기는 얘가 뭐겠어? 델타 y가 되는 거. y가 얼만큼 이 점과 이 점의 y가 얼만큼 변했냐. 이게 y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를 다른 식으로 옮겨주면 이렇게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이를 지금 뭐라고 본 거야? 델타 x라고 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원래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에다가 뭘 넣은 거야? 델타 x를 넣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거기는 걔를 여기다가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얘를 델타 x 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얘기가 돼. 이거 완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랑 이 얘기랑 이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냐,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냐 이런 차이인데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결국은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닫힌 건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가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이게 첫 번째 너희가 외워야 되는 정의와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갑자기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아직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지지가 않지만 여기 있는 얘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극한이라는 거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이 델타 x라는 구간을 점점 줄여버려요. 한없이 0으로 가게 해버립니다.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델타 y도 따라서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b라는 점이 점점 a로 달라붙는다는 소리니까 여기 얘가 이렇게 해서 막 이쯤에 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이 기울기가 될 거고 얘가 더 와서 이쪽쯤에 왔다면 이 기울기가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쯤에 왔다면 이 기울기가 될 거고 얘가 한없이 a로 다가간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될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거기는 걔를 네 글자로 미분계수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왜 배우냐면 미분을 들어가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요리 같은 느낌. 전체요리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식전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밥 먹기 전에 뭔가 그냥 잠깐 요기할 만한 거 있잖아. 좀 속을 달래줄 만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평균 변화율도 근데 그렇다고 저게 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반드시 구간이 필요하고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혹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혹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 세 개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따로따로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완전히 다 하나잖아, 사실은. 그지? 하나의 의미란 말이야. 결국은 이거분의 이거에 대한 의미란 말이야. 거기는 걔를 내가 식으로 옮길 때 이렇게 옮기는지 그거의 차이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가 되겠지. 됐나요? 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배우냐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미분계수의 형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가지고 얘는 두 가지로 배우는 겁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직접 한번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서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자. 여기서 지금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대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4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첫 번째로 뭐였냐면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는 처음에 원했어.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원했던 걸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을 원했어.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평균 변화율을 원한다는 거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는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이 직선의 기울기랑 완전히 의미적으로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사실 구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같았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가 3만큼 증가할 동안 y도 3만큼 증가하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거고 평균 변화율 역시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얘가 뭔지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단순히 외워놓고 나서 그냥 단순히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하면서 가지고 가면은 굳이 내가 줘서 기울기 따로 구하고 또 평균 변화를 따로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두 개의 의미가 완전히 같았다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다음. 자, 그럼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봐봐. 마찬가지야. 잘 봐봐, 얘들아. 얘는 뭐예요? 지금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한번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직선, 1차 함수라는 직선이라는 거는 어느 구간을 잘라놓고 내가 이거분의 이거를 구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 똑같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직선이었어. 그냥 3에서 5부터 잘라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든 5에서 7을 잘라서 평균 변화를 구하든 3에서 7을 잘라서 평균 변화를 구하든 거기는 그 결과는 전부 다 그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질 겁니다. 그럼 사실 여기는 얘는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 변화를 무조건 2군요라고 기울기 2군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선이라는 건 고유의 성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는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는 곡선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을 잘라서 거기는 걔의 평균 변화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쯤에 1이 있었고 요쯤에 2가 있었다. 이게 1이고 얘가 2였어. 그러면은 요 점이랑 요 점을 있는 이 선분의 기울기가 궁금합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얘는 1,2였어요. 얘는 2,6이 됩니다. 그래서 x가 1 증가할 동안 y값은 4가 증가되네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4가 되고요. 평균 변화율 역시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지금 선생님이 이 공식을 안 쓴 거니? 쓴 거야 사실은. 그지? 근데 저기 의미에 더 가깝게 쓴 것 뿐이지. 이걸 굳이 내가 2-1분의 f2-f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함수값들 미리 구해놓고 x의 변화량 2만큼, y의 변화량 얼마였지? 4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걸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공식에 그냥 그대로 접근하자면 2-1분의 f2-f1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얘는 1분의 f2는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6이 되고요. 1은요 1 집어넣은 거니까 2가 됩니다. 빼. 그럼 답은 4가 됩니다. 굳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자면 저렇게 구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별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치?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별개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이 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뚝뚝 잘라서 x가 변하는 동안 y가 얼만큼 변했나를 관찰하고 싶은 게 평균 변화율이었으니까 걔의 정의는 당연히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빠르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미분계수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바로 갑니다. 거기서 1번 문제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희가 한번 구해보자.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에서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준 거예요. 그죠? 이 평균 변화율 지금 한번 구해봅시다. 봅시다. 되게 쉽게 구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식처럼 한다면 3-1분의 f3 마이너스 f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분의 뭐가 되겠어? f3. 일단 3 넣어보면 9-6 더하기 4가 되니까 7이 되나요? 아니, 7 되네. 1을 집어. 1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니까 얘는 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답은 2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아니면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요. 얘 대칭축이 얼마네? 1이네. 그 다음에 그러면 1,3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7이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궁금했었어? 나는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했었어. 왜? 나는 x가 이만큼 변할 동안 y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관심이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 2 차이가 나고 요거 4 차이가 나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2가 될 거고 답은 2가 되네.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괜찮다는 소리. 완전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정확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하나씩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나씩 해나가는 훈련이 지금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미분 쪽 파트에서는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차근차근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가봅시다. 미분계수. 미분계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도, 물리에서도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순간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는 건 뭐예요? 평균 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걸린 시간을 쫙 다 내가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내가 실제로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인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인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걔가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순간 속도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아. 자동차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를 판단하잖아, 그지? 근데 자동차 계기판에서 거기는 걔가 평균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자동차 계기판이 걸린 시간보다 전체 이동한 거리로 해서 평균 속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그죠? 지금 당장 그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를 몰라. 그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궁금한 건 뭐야? 현재 순간에 뭔가 변화율이 더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기로 한 거냐면 똑같아.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원래는 여기는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 평균 변화율에 만족을 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구간을 좀 더 줄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 기울기가 지금 현재의 변화와 좀 더 가까울지 않을까? 그리고 걔를 좀 더 줄여가지고 요쯤에 만들어가지고 요거랑 요거의 이 변화를 관찰한다면 x의 변화분의 y 변화를 관찰한다면 현재에 뭔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거기 있는 걔를 조금 더 당겨서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요 선분의 기울기를 생각한다면 조금 이게 더 현재의 어떤 상황과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 b를 한없이 어디로 보내려고 작정을 한 거야? x로 보내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야. A로 보내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관찰하고 있던 거는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고 있어. 여기는 이 값을 내가 x라고 바꿔줄게요. 지금은. 얘는 이제 변하는 값이 될 거니까. 오케이? 얘를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x-a분의 fx-fa라고 하는 지금 현재 a,fa랑 x,fx라는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있는 걔를 x라는 값을 점점 어디로? a라는 값으로 한없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거에 대한 기호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지? x를 한없이 a로 보내버린 거야.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가서 여긴 얘가 0이 될 것 같은데 사실 0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무한소가 돼버리지. 여기는 얘도 뭐야? fa가 될 것 같아. fa 빼기 fa가 될 것 같아서 얘가 0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얘도 무한소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0분의 0권의 극한이 된단 말이야. 그 0분의 0권의 극한을 계산한다면 결국 거기 있는 걔의 정확한 의미는 뭐가 될 것 같아? 여기는 요 a, fa랑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x값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될 거야. 이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결국 이 한 점에서 그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한 점에서 그은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경우는 결국 뭐겠어? a,fa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 그거에 뭐가 궁금했던 거야? 기울기가 궁금했던 거야.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순간적인 변화율. A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A라는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적인 변화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는 걔는 조사를 해보니까 좀 뭔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걔를 미분계수라는 멋있는 이름을 하나 붙여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우리가 F'A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로 한 거고 여기는 얘가 마찬가지로 정의에 해당하는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지금 여기는 이 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는 이 식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일단은 얘도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플러스 마이너스 f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a였다면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여기는 이 값이 델타 x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는 델타 x를 줄여버리면 되겠다. 델타 x를 점점 줄여버리면은 a 더하기 델타 x는 알아서 이쪽으로 따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얘는 델타 x를 한없이 0으로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더하기 델타 x는 한없이 a라는 점으로 다가가게 될 거고 거기는 걔의 함수값인 fa 더하기 델타 x는 fa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여전히 0분의 0꼴의 극한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이거의 의미랑 이거의 의미는 완전히 같아지겠지. 됐어? 이거랑 이거는 완전 똑같은 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똑같은 의미의 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여기는 이만큼을 우리가 또 마찬가지 뭐라고 부르고요? 정의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하학적인 의미는 a, fa라고 하는 이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게 여기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f'a라고 기호를 붙여준 이름을 붙여준 여기는 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식을 계산해주면 0분의 0꼴이잖아. 이거 0분의 0꼴 극한이잖아. 이 0분의 0꼴 극한을 계산해주면 이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여기는 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너무 식으로 보는 거니까 a라는 문자로 보는 거니까 좀 그렇거든. 여기는 얘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를 직접 한번 우리 구해볼게요. x는 1이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궁금한 거는 1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1이면 0 나올 테니까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궁금하다면 여기 대칭축이 주면 이제 1이야. 여기는 여기쯤에 2가 있었다고 쳐보면 여기는 요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궁금하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거고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고 미분계수가 구하고 싶다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걔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리미트를 달아주고 x를 2로 보낸 다음에 x-2분의 해가지고 fx-f2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지금 요 식이죠. x-f, fx-f. 되니?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실제로. 얘는 뭐가 되겠어? x-2분의 fx는 그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f2라고 했어요.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4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니까 이 값은 4가 되겠어. 얘랑 없어져 버리네. 그지? 리미트 x는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 0분의 0꼴 극한되는 거 맞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x로 묶어봤더니 x-2가 되고 0분의 0꼴 극한에서는 0이 되는 인수들을 약분시키고 계산하기로 했었으니까 계산해봤더니 x 하나 남았고 x에다 2를 집어넣어봤더니 이 값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그러니까 x는 2에서 미분계수는 2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점, 2라고 하는 x가 2가 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너희들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 평소와 다르게 좀 주저리 많이 떠들었어요. 그죠?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해봤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걸 따로따로 너희들이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쟤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하는 저 미분계수의 스토리 자체가 정확하게 뭘 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처음에는 평균 변화율, x가 한 이만큼 변하는 동안 y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금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구간을 딱 잡아놓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딱 잡아가지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했던 거지. 순간 변화율이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을 점점 짧게 하면서 얘를 나중에 한없이 0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곡선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그런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스토리가 완전히 자신의 몸에 딱 붙어야 돼. 알았죠?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는 시간 좀 갖고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해봤을 것 같아. 그죠? 자연스럽게 답 나오죠? 오케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번 문제 한번 볼까? 2번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 평균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얘는 이제 a부터 b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얘는 a에서부터 a 더하기 델타 x라고 하는 이런 구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저기는 저 말이 완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a에서 a 더하기 델타 x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델타 x만큼 변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저 두 개 말은 완전히 똑같은 거고 그냥 b랑 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뭐였어? 델타 x분의 뭐였어? 델타 y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값이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delta x 빼기 f a로 접근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b 마이너스 a분의 f b 마이너스 f a로 접근할 수도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두 개가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식이야 사실은.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은 여기는 얘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을 때 얘가 a 더하기 델타 x였을 때 그럴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게 평균 변화율이다. 여기 있는 걔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는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결국은 말하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원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지? 그럼 여기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얘의 의미는 여기는 요 점이 a였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식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가 완전히 딱 적응이 됐다면 딱 여기는 얘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됐다면 이제 미분계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 미분계수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가지 있는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 밑에 방식 훨씬 더 편하거든. 오케이? 근데 위의 방식도 당연히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웬만한 해설들은 좀 희한하게 그 위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위의 방식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f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넣을 거니까 여긴 얘는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될 거고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빼기 이건 지울게 이제 빼기 fa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걔를 이제 델타 x로 나눌 거고 그다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딱 계산만 해주면 돼. 해서 여기서 a제곱 나오는 거 여기서 a제곱이랑 없어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2a랑 여기 플러스 2a랑 없어질 거고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이 4도 없어질 거야. 이제 없애질 거 빨리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가보니까 얘는 뭐가 돼요? 2a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델타 x만 남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분모가 지금 뭐니까 델타 x 이렇게 되고 델타 x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랑 이제 얘랑 여기는 얘까지 다 약분시켜 버리니까 2a 잠깐만요. 됐죠? 여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다? 괜찮죠? 여기는 2a 그다음 델타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델타 x는 여전히 0으로 간다니까 얘는 그냥 0으로 가버릴 거야. 오케이? 남는 건 뭐밖에 없어? 2a 마이너스 2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델타 x를 그냥 하나의 문자 정도로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델타 x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델타 x 대신에 h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이렇게 h라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x가 h 데타구나. h 데타가 뭔 소리야? 델타 x 데타가 h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델타 x 하나 쓰니 h 하나 쓰고 말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얘는 여전히 리미트 x는 a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그대로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fa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도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뭐 합차 공식을 한번 써주면 얘가 x 마이너스 a에다가 x 더하기 a가 돼버리고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a가 돼버리고요. 여기는 4랑 4랑 없어집니다. 분자 정리 끝났어. 그럼 이제 0이 되는 인수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워버렸어요. 그죠? 지워버렸어. 그럼 이제 남는 게 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x에다 a로 보내버리면 얘는 결국 2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식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0분의 0걸 극한 계산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고요. 그냥 문자가 많아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이제 필수 예제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좀 심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는 요거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쉬었다 갑시다. 자, 봐봐. 그래서 이제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정확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F'A라고 말하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는 정의 자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리미트 H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의 형태가 있었고 또 다른 형태가 있었다고 했잖아. 일단은 저 형태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좀 보면은 H라는 0으로 간다고 했어. 얘가 원래 델타 X의 의미였지.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의미였어. 여기는 얘가 지금 H고요. 여기는 얘도 여전히 현재 뭐예요? H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여기도 H고 여기도 H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H인 상황일 때 여기는 얘를 사실 F'A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으로 가긴 하는데 여기는 얘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간다면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여기 있는 얘도 0으로 가는데 얘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간다면 여기는 얘는 또 결과가 달라질 거야. 저기는 제가 완벽하게 딱 1대1인 상황에서 둘 다 동시에 0으로 가는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0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어야만 저기는 제가 F'A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을 좀 신경 써서 저기는 쟤랑 H랑 H를 좀 완전히 신경 써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H였는데 얘가 2H였다. 반대로 얘가 뭐 3H였는데 얘가 H였다. 얘가 H제곱이었는데 3H였다. 이런 식으로 저기는 진짜 0으로 가는 저 부분 있지. 0으로 가는 저 부분의 두 개의 모양이 서로 달라졌을 때는 반드시 두 개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얘가 h제곱이었으면은 여기는 얘는 fa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라면 얘는 f'a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h가 0으로 갈 때 h제곱이 0으로 가는 속도랑 h제곱이 0으로 가는 속도 두 개 똑같은 거니까 얘는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f'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리미트 h가 마찬가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얘가 뭐 3h였다면 얘도 fa 더하기 3h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맞춰줘야지 얘랑 모양이 완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줘야지 여긴 얘가 f'a로서의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가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냥 같으면 사실 만사 오케이거든. 요거 두 개가 같으면은 여기는 이 A랑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얘가 F'A야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면 걔는 F'A라고 말할 수 없거든.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말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이런 식. 여기는 얘를 구조를 잘 보면 FA 더하기 EH랑 그다음에 FA 여기서 A랑 A는 똑같은데 여기서 EH라는 애랑 여기는 요 H라는 애랑 완전히 아니지만 좀 다르잖아, 그지? 저런 애 차이가 생겨버리면 제가 F'A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부분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식을 변형함에 있어서 식을 변형하기 쉬운 쪽이 있고 식을 변형하기 어려운 쪽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EH라고 하는 건 지금 F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를 건들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 H라고 하는 거는 요 그냥 H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는 건들기가 되게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2분의 1을 하나 똑같이 곱해준 다음에 그 2 하나만 이쪽으로 보내줘서 이렇게만 표현해줘도 얘는 EH가 맞아지는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네들이 맞아졌을 때 그제서야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얘를 F'A라고 생각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얘는 결국 이 F'A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다음, 여기는 얘는 어떨까 그럼? 여기는 얘도 지금 가만히 봐봐. 0으로 가는 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0분의 0꼴의 극한을 지금 나는 관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0으로 가는 쪽을 바라봤더니 얘는 3h가 됐고 여기는 h제곱이 됐어요. 두 개의 속도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지? 모양 자체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도 F'A로서의 의미가 있게 되려면 여기 있는 얘의 모양이랑 얘의 모양이 완전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얘는 모양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h제곱이라고 하는 건 F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쟤를 건들기는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건드려 줄 거냐면 분모의 3h를 건드려서 저기는 쟤를 h제곱으로 바꿔줄 겁니다. 걔를 바꿔주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여기는 얘 있지. 이렇게 쓱 빼버려. 3h 이렇게. 오케이? 필요 없는 건 그냥 치워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h제곱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끝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냥 싹 바뀐 거잖아. 이쪽 부분이. 됐어?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된다? F'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얘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h 하나씩 약분해 놓고 생각해 봤더니 3분의 h가 됐는데 h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니? 0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0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F'A가 1인데도 여기 0 곱할 거니까 어차피 얘는 그냥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찾아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자? 0으로 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자. 요거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만 F'A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완전히 똑같이 맞춰주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식의 변형을 시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잘 지켜주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같은 유형인데 여기는 얘도 같이 한번 그렇게 건드려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의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FA 더하기 3H고 그 다음에 FA-H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공식으로도 만들어주긴 할 건데 일단은 봐봐. 얘의 짝꿍은 여기는 얘의 짝꿍은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 우리 수아 옆에는 윤지가 있어야 되고 윤지 옆에는 수아가 있어야 됩니다. 둘이 짝꿍으로서 맨날 붙어 다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를 강제로 떨어뜨려 놨어. 없어요. 지금 FA라는 애가 지금 없습니다. 그지? 정의에 지금 FA라는 여기 있는 얘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지?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얘가 F'A로서의 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짝꿍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는 일단 어떻게 해줄까? 억지로라도 뭐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요. 그럼 h분에 쭉 써주고 fa 더하기 3h 이런 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fa-h 이런 애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억지로 마이너스 fa 즉 여기는 얘 짝꿍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해가지고 fa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의 변화가 없잖아.
마이너스 A 한번 해주고 플러스 FA 하나. 마이너스 FA 해주고 플러스 FA. 그럼 그러다면 여기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럼 식의 변화 없이 짝꿍들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꿍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트 뿅뿅을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한번.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h분의 f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이 리미트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여기다가도 하나 이렇게 달아줘도 괜찮겠네요. 됐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놨더니 아까랑 모양이 똑같아졌잖아. 그지? 아까 문제랑 똑같았어. 이제는 또 어디 집중하는 거? 짝꿍까지 다 마련해놨으니까 이제는 다시 여기 있는 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얘랑 얘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도 지금 3H가 됐으면 하는 거야. 얘가 3H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A로서의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고 거기 3이 달려있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봤더니 A 뒤에 달려있는 게 하필이면 뭐였어? 마이너스 H였어. 그냥 H였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H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애도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H여야 되잖아.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억지로 끌고 와서 여기다 달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으로 가도 괜찮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기는 얘가 그대로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는 얘가 얘랑 똑같으면 무조건 이 결과가 F'A가 된다며.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F'A가 됐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해주면 되니까 얘는 결국 4F'A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F'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됐어? 다시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억지로 뭔가 식을 막 변형해서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억지로의 느낌이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느낌이야.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정의대로 식을 변형한다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게 하도록 여기는 이 식을 변형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의 변형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목적이 있다는 소리야.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게 있잖아. 그지? 또 뭐 쓸 것 같아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또 쓸 거야. 오케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저기 있는 제 목적이 뭐였다면 최대 최소 문제였다면 저기 있는 저 식을 내가 뭘로 바꾸지 않을 거야? 인수분해 형태로 바꾸지 않을 거야. 그지? 저기 있는 쟤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대칭축을 생각해서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그지? 주어져 있는 식이 있었을 때 거기 있는 개의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거 x-2분의 3 전체의 제곱에다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는 형태는 되게 많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니?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x로 바꿔도 되지 않니? 별 의미 없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바꿔본 거야. 어쨌든 저기는 저 식이랑 여기는 요 식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의 변형은 뭐 내가 그냥 내키는 대로 있잖아.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그냥 저기 있는 저 식이랑 똑같으면 돼요. 어떻게든 바꿔주면 돼. 그런데 그냥 내 맘대로 막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뭔가의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아무렇게나 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바꾸는 방법은 아마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일 겁니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하려고 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시 보자마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저기는 쟤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FA 더하기 3H 그러니까 A 더하기 0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이 형태는 반드시 짝꿍으로 누가 필요했어? 빼기 FA라는 게 필요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또 하필이면 마이너스니까 얘도 필요하잖아.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얘도 필요하잖아. 근데 너무나 잘 맞게도 여기다 마이너스 FA를 하고 플러스 FA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짝꿍이 되고 얘가 알아서 짝꿍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식을 처음에 이렇게 바꿔놨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는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뭐 한 거야? 하트 뿅뿅이라는 기술을 한번 시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꿔주었으면은 여기는 얘랑 얘랑 또 똑같아져야 되니까 굳이 내가 3 곱하고 3 곱해가면서 여기는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h였으니까 마이너스 h가 되도록 여기는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땡겨서 여기다가 갖다 써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식을 변형해 준다라는 그 마인드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냥 이렇게 한번 변형해볼까? 저렇게 변형해볼까? 이런 식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 얘도 한번 보자. 그럼 얘도 어때 느낌이? 리미트 x가 0으로 간대요. h가 0으로 간대. 그럼 h가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도 마찬가지 fa 더하기 0꼴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여기는 얘도 뭐가 필요하니까? 짝꿍이라는 게 필요할 테니까. 그지? 여기다가 빼기 fa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fa를 해준다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서 얘도 짝꿍이 생기는 거지. 둘 다 짝꿍이 생기는 윈윈인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작은 똑같지?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h분의 f a 더하기 2h에다가 빼기 fa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fa 더하기 h제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빼기 fa 이렇게 해주면은 둘 다 짝꿍이 생기는 형태로 변형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하트 뿅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라는 식과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fa가 되게끔 식을 이렇게 변형해 봤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얘를 또 한번 분석해 보자. 여기는 2h가 달려있어. 여기는 h네. 그지? 그럼 또 같게 해주고 싶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또 뭐 해주는 거야? 2를 또 곱해줘. 그럼 분모면 곱해주면 좀 안 되잖아. 그지? 분자에도 한번 곱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얘랑 본격적으로 같아지면서 여기는 얘가 이제 f'a라는 의미 있는 식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2가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해결됐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얘는 지금 뭐가 달려있어? h제곱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h를 곱하고 여기다 h를 곱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아까는 여기는 h를 치워버리고 h제곱을 했어요. 그렇지? 이번에는 그냥 한번 h를 곱해봤어. 어차피 목적이 똑같잖아. h제곱을 만들고 싶다는 목적이야. 그렇지?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이제 뭐로서의 의미가 있어? f'a로서의 의미가 생긴 식이 돼버렸고요. 거기다 h가 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h는 어디로 간다고 했으니까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0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그냥 사라져 버리겠네. 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게 된다는 소리고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유제 4번이랑 유제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네요. 여기는 이 네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그래서 되게 잘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A가 없잖아. 그지? A가 없을 때는 A가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얘는 F'0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형태를 좀 볼게요. 두 번째 형태. 아까 여기다 써놨던 게 뭐였냐면 F'A라고 하는 거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를 써놨고 여기는 이 식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죠? 일단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짝꿍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는 얘랑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 두 번째로 여기는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는 이 식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서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겠어? 선생님이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판단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x1-2의 제곱 더하기 y1 플러스 1 전체 제곱의 루트라는 식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x1, y1이라는 점과 2,-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라는 걸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는 이 식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식이었겠지. 갑자기 나한테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으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궁금하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마찬가지야. 만약에 a-2분의 b 플러스 3이라는 수가 이렇게 식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a-2에다가 b-3이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는 결국은 뭐냐면 a, b라는 점과 2,-3 사이에 이거를 있는 성분의 기울기를 의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분의 얘랑 얘를 잇는 성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뜻이야. 똑같아요. 여기는 얘가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x, fx와 a, fa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보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가 만약에 a, fa였어. 여기는 요 점이 x, fx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였거든. 애시당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삼박자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요거 있죠. x가 a로 간댔어. 그러면은 여기는 요 x라는 점이 점점 a로 가면서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요 기울기를 의미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분계수가 탄생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막 a제곱이야. 여기가 막 x제곱이고 여기가 a제곱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식 자체가 되게 완전히 엉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얘는 지금 어떤 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a제곱, fa가 x제곱, fx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얘는 x가 이 값이었다면 x제곱은 한 이 정도 있는 값이었을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fx라는 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점이 돼버려요. 그지? 마찬가지지 a제곱, fa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여기가 x였고 여기가 a였을 때 반드시 여기는 이 x라는 애랑 여기는 이 x라는 애는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x, fx라고 해서 y는 fx라는 여기 있는 얘 위의 점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y값이 얘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가 x제곱이었다면은 되게 이상해지지. 맞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되게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여기는 이 x를 넣었을 때 값 자체가 fx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 동그라미랑 이 동그라미는 당연히 같은 값을 가져야 돼. 무조건 가져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거랑 여기는 요 a도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어? 그리고 그 목적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봐. x라는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a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결국은 a, fa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a, fa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이 점이 a, fa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목적지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결과가 f'a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a로 간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x제곱이었다면 마이너스 여기가 a제곱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도 따라서 x제곱이 돼야 되고 따라서 a제곱이 돼야만 여기 있는 얘가 f'으로서의 의미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겠어? a제곱, fa제곱이라는 목적지를 갖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f'a제곱이라는 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요거랑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고 요거랑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어. 같기만 하면 돼. 오케이? 같기만 하면 되고 그 목적지가 어디니?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살펴본다면 얘는 a제곱, fa제곱이라는 점, 그러니까 a제곱이 요쯤에 a제곱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는 요 점이 어디 갔어? 요 점이지. 요 점이 지금 a제곱, fa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건데. 됐어? 여기는 요 점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된다.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 여기는 얘에서 잘 살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얘에서 이거랑 이거는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나는 y는 fx라는 그래프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싶거든. 삐져나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x랑 여기는 x는 같을 수밖에 없고 a랑 a는 같아질 수밖에 없어. 꼭 굳이 x가 아니어도 괜찮아. x가 아니어도 괜찮아. x제곱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같기만 하면 됩니다. a제곱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같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신경 써주세요? 얘가 무조건 f의 프라임 a가 된다는 보장이 아니야. 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얘는 a제곱, fa제곱이라는 요 점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 프라임 a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됩니다? 그런 형태의 식 변형을 마찬가지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런 형태의 식 변형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가보자. 이 문제로 가볼게요. 자, x가 1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가 지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상하잖아. 그치? 왜? 여기는 fx 빼기 f1로 돼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분명히 뭐였으면 좋겠어? x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어. 그지? 그래야 얘가 x1 이렇게 짝꿍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또 마찬가지 뭐 해줄 거야? 변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변형하는 방법은 뭐 x-1, x 더하기 1로 쪼개버리면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바라보면서 x-1분의 fx-f1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봐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지금 뭐라는 소리야? x-1에다가 x 더하기 1 요거 분의 fx-f1로 바라보겠다. 라서 요렇게 돼 있는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f'1로 보겠다. 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x가 1로 갈 때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달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애시당초 그냥 아이고 저거 쪼개기도 싫었어.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거든. 여기 fx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귀찮은 거 있지. 귀찮은 거. 얘랑 다른 거. 그냥 옆으로 치워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세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다시 x-1에다가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여기서 약분해도 괜찮거든.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깔끔하게 f'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목적은 뭐야?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같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f'으로서의 의미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럼 뒤에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f'1이 지금 4였으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2번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자, 2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x1 돼 있는 f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차피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지? x제곱이라고 여기서 x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건들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x1로 갈 때 x-1이 이렇게 있고요. f에 x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는 얘가 불만이야. 그지? 얘가 x제곱이니까 여기는 얘도 x제곱이었으면 좋겠거든. 얘가 1이니까 여기는 얘 1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변형시켜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뭘 해주면 괜찮겠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서 x 제곱 빼기 1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딱 세팅이 된단 말이지.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x-1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이고 다른 거 내가 계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는 얘를 어떻게? 그냥 옆으로 치워버려. 필요 없잖아 얘는. 그지? 일단 필요한 걸로 대신 채워줍니다. 대신 부모 문제 똑같이 채워줘야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제 뭐가 되겠어? 목적지를 잘 살펴봐. 목적지는 1,f1입니다. 그죠? 맞아요? 얘가 x제곱이 x가 1로 갈 때 여기는 얘도 1로 가니까 목적지는 1,f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겠어? f'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계산해보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해서 1 집어넣었더니 얘는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4였으니까 이 값은 8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얘는 아예 지금 완전 되게 이상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형태랑 완전 달라.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거든. 사실 F1이었으면 좋겠거든. 얘가 지금 1로 가니까 F1로 갈 운명이란 말이야. 여기 F1이었으면 좋겠는데 걔가 F1이 맞았어. 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꾸만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쟤도 짝꿍이 필요한 거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필요해? 부모 x-1이 필요하거든. 이게 필요하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제 뭐로서 의미가 있어? f'1로서의 의미가 생겨버린 거고, 여기는 얘가 이제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다 1 넣었더니 얘는 3이 되더라. 얘가 지금 2였으니까 얘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좀 어렵지. 그러니까 식 자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자꾸 바꿔가는 느낌인데 원하는 목적이 있잖아. 그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에 맞게 식을 변형시킨다. 라는 이 마인드만 잘 잡고 가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을 알려면 당연히 결과의 식에 대한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F'A라고 하는 미분 계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지. 오케이? 얘가 결국 목적이 됐단 말이야. 수아 왜? 4분의 3. 됐나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긴 하네. 이해가 안 된 줄 알았더니 내가 틀린 거였어.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함에 맞게 식을 변형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봐봐. 이제 오늘 끝판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끝판왕은 필수예제 5번입니다. 어이구, 얘는 진짜 아주 골 때리게 생겼어요. 그지? 쟤는 뭐 짝꿍도 없고요. 그냥 지멋대로 생겼습니다. 규칙도 없고, 그지? 그냥 지멋대로 생긴 애야. 그지? 저렇게 생긴 애들도 다 뭐 할 수 있어?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 한번 뜯어 고쳐볼게. 오케이? 뭐가 필요한지 보자. 일단은 리미트 잘 봐봐. 어떤 식으로 뜯어 고쳐지는지 한번 잘 봐봐. x-2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 분명히 4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fx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짝꿍으로는 f2가 반드시 필요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거 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지금 문제에서 막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F2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F2라는 걸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 만들어 주세요.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제 짝꿍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해놓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F2라고 하는 애를 억지로 만든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4F2라는 걸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 원래 식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마이너스 X제곱 F2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써주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마찬가지 하트 뿅뿅 하고 싶은데 하트 뿅뿅 하려면 일단 여기는 얘를 이렇게 묶어야겠다. 그치?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하트 뿅뿅을 한번 해줍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4는 앞으로 치워버리자. 그 다음에 fx-f2라고 이쁘게 하나 만들어주자.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여전히 리미트 x는 2로 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2분의가 됐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공통이네요. 그죠? 공통인수는 빨리 묶어주는 게 이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여기서 일단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f2라고 하는 건 함수니 상수니? 상수입니다. 이건 그냥 함수 값이야. 그지? 값. 어떤 값이란 말이야. 이거는 상수니까 여기는 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도 돼. 그리고 f2라는 값은 문제에서 줬어. 사실. 얼마라고 줬어? 1이라고 줬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워버려도 되는 상황이야. 그지? 얘는 그냥 지워버리자. 여기서 그냥 1 지워버리자. 1이다. 어차피 1이다. 이렇게 지워버리자.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내가 처음 보는 거 아니네? 여기는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 그지? 앞에서 많이 보던 거란 말이야. 0분의 0꼴 극한이니까 뭐 해주기로 했어? 이거 인수분해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x 더하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2 집어넣었더니 이만큼이 뭐가 돼버렸네? 4가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앞에 부분, 여기는 이 부분은 뭐가 됐고요? 4f'2가 됐고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f'2는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12 빼기 4가 되면서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식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귀찮게 복잡하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흐름이 끊길 수가 없어. 알았지? 이 식의 풀이를, 이 문제의 풀이를 너희가 다 하나씩 그냥 한 땀 한 땀 외운다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지웠구나. 정의대로. 오케이? 정의대로. 마지막 이 문제도 한번 가볼까? 자, 볼게요. 리미트 x가 지금 2로 가고 싶어요. 어쨌든 난 여기는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적당히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고 나한테 던져주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에다가 f 이번에 색깔 변화 없이 그냥 바로 가볼게. 마이너스 f1이 반드시 필요할 거야가 아니라 f2가 필요할 거야. 됐어? 마이너스 x가 있었어. 묶어줄게. 플러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f2가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는 얘는 이쁜데 얘는 안 이뻐. 같은 F인데도 얘는 이쁜데 얘는 안 이뻐. 그지? 얘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결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참고해가지고 얘가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빨리 지워버리자. 그랬더니 갑자기 개 이뻐졌어요. 그죠? 됐나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이거 식을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희 스스로 그런 생각들,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면서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 그런 생각들이 너희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됐나요? 그것만 잘 한번 생각해. 그 다음 하트 뿅뿅 할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 앞에 빼주고 x-2분의 fx-f2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그냥 1이네요. 여기는 얘가 뭐예요? f'2가 됩니다. 얘가 얼마래? 3이래. 그러니까 6 빼기 1 답은 5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니? 꽤 어렵다 여기. 너희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줄 한 줄 그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계산은 단 한 줄도 없었으면 합니다. 모든 식의 변형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변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어.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해줄 겁니다? 변형해 줄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있었는 0이라고 돼 있어. 이 방정식이 풀고 싶대. 그러면 누구나 다 그냥 뭐해? x 마이너스 1에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1 또는 2다 이렇게 쓸 거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거의 이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암기 수준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얘가 애시당초 이렇게 됐던 이유들, 얘를 이 식으로 변형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A, B는 0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정식이었어요. 애시당초.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해버리면 x-1이 0이거나 또는 x-2가 0이다라는 1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얘를 A라고 보고 B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지? 1차 방정식이 된다면 그제서야 방정식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본 순간 우리는 이런 변형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가 있어? 목적이 있어. 나는 이런 꼴을 만들고 싶었어. 나는 인수분해된 꼴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야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변형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제일 그 문제 풀면서 제일 그 문제 풀이를 도와주면서 너희들 질문하는 것들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가장 답답함은 뭐냐면 그냥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니면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식을 막 써내려 갑니다. 안 됩니다. 알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원이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목적이 없이 식을 변형하다가는 식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게 흘러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이렇게 변형해 나가는지 하나씩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복잡한 식이든 너희 기호에 맞게, 너희 입맛에 맞게 편안하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향상시켜놨으면 좋겠어. 그럼 되게 쉬워져요, 수업.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발전 예제 해가지고 뭐 이런 또 엄청난 또 변형이 또 있어요. 이런 거랑 그다음에 뒤에 이제 접선 이야기, 접선의 기울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 끝내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언제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까지 지금 배운 데까지만 한번 풀어봐요. 알았죠? 하이메스에서 지금 배운 데까지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알았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어요.